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2차를 준비하도록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시험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면 되는지,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은 앞에 이혁준 교수님께서 좀 길게 설명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짧게 핵심만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험 대비 이제 법무사 합격 전략 설명이고요. 자, 첫 번째 이제 강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한다면, 저는 이제 김기찬 법무사라고 하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마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수업은 안 들어도 이름 정도는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1차 부동산 등기법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요. 자, 2차에서는 이제 논술과 이제 서류 작성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건데, 자, 2차 시험에서는 우리가 논술 70점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류 작성 30점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사진이 어떤가요? 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진이 좀 괜찮은가요? 실물이 나은가요? 감사합니다. 제 배우자는 이제 사진보다는 실물이 낫다고 하는데, 저희 뭐 가족들은, 부모님께서는 사진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가장 큰 특징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은 우리가 객관식으로 이제 치러지는 시험이고요. 2차 시험은 백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써야 되는 시험이에요. 즉, 논술형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골라내는 시험이고, 2차 시험은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양자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시험에서는 폭 넓은 주제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법리만 이해하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따라서 해당 선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만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 점수를 획득해서 합격할 수 있겠지만, 우리 2차 시험은요, 논술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가 아니라 핵심 주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우리 채점자한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핵심 주제에 대해서 상당 수준의 법리를 이해한 이후에 그걸 답안지로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서 우리가 사안을 OX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으로 써가면서 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을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간단하게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차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거나 가장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동차 때 단순히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모의고사를 풀어볼 거예요. 동차라고 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풀어보게 되면 답안지를 보자마자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는 1차에 OX 정도만 판단했는데 2차는 도저히 못 쓰겠어 라고 약간 좌절감을 좀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좌절감보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등기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 등기법은 1차 시험에도 있나요, 없나요? 1차 시험에도 있었고 2차 시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1차와 2차가 완전 별개일까요? 완전히 별개는 아니에요. 우리가 1차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2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1차 시험 보셨을 테니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법무사 시험 1차 시험에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수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문 하나만 뽑아볼게요. 자, 수용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우리는 OX만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었던 지문인데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본다면, 우리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요, 승계 취득인가요, 원시 취득인가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내가 최초의 소유자다. 다른 권리들은 다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다른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소멸한다라는 것은 그 등기부에 가만히 남겨두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단은 지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등기관도 잘 안다 모른다? 잘 안다. 그래서 직권 말소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원시 취득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다른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다른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환매특약 등기예요. 그럼 얘도 지운다, 안 지운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직권 말소한다라는 게 어느 시험에 나왔죠? 우리 법무사 1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매특약 등기가 우리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된다면, 존속이 인정된다면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말소하지 않는다. 요거 1차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나요?
지금 1차를 대비하러 오신 분이 계시고 수업에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요 1차에 나왔던 요 지문이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에 수용에 출제되었습니다.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법원행시 2차 올해 문제 기출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사업시행자 A는요, 수용 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취득이 아까 승기 취득이었나요? 원시 취득이었나요? 원시 취득. 그렇다는 것은 다른 권리들은 살아남을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재결사상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것도 없다. 그러면 지운다 안 지운다? 지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등기부에 보니까 아까 지문에 나왔던 요 환매특약이 있네요. 자, 그럼 얘를 살린다, 말소한다? 말소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배웠던 1차 내용이요, 2차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2차에서 새롭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본다면,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던 두 문자가 있을 거예요. 혹시 쌍수, 시진경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기억나시죠? 쌍수. 자, 수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허가 동의 승낙서도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이라도 수용이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서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지 않는다. 우리 1차에서 배웠던 거 줄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증 넣을까 안 넣을까요? 넣을 필요가 없다는 문장으로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자, 우리 수용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언제 취득하죠? 수용 개시일을 취득합니다. 자, 그런데 2023년 12월 3일이에요. 요 날짜가 어떤 날짜냐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날짜를 신청서에 쓸 때 3일 그대로 일요일 날짜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 날짜인 4일 날짜로 써야 될까요? 3일로 써야 된다라는 게 올해 나온 최신 선례였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논술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2차에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지만 등기법 같은 경우는 1차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생기라고 제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자, 1차 시험은 자, 한번 지문 보겠습니다. 이행 판결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행 판결일 때 등기 신청할 때는 무엇을 제공하죠? 판결 정본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지문 OX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이라면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다. OX 판단하면 됩니다. 자, 날짜는요, 주문이 없으면 이확 선이니까 판결 선고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이 OX만 판단하면 우리가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는 어떻게 보냐면 논수령이에요. 논수령이라는 것은 답안지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목차를 잡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시면요. 자, 1차에서 판결 정본을 제공한다는 지문 있죠?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알고 있던 것을 목차에 맞춰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에서 판결 정본을 제공한다라는 거 우리가 잠깐만요. 자, 우리가 많이 연습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연습했었던 지문이죠? 이 지문을 목차에 맞춰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쓸 때는 어느 목차에 넣을지는 연습은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이다라는 것은 어느 목차? 여기 게시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목차에다가 답안지를 기술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판결 선고일을 기재한다. 요 날짜는 우리가 신청 정보에다가 기재한다라고 논수령 답안지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1차 때 배웠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동차인 이 기회를 버려야 될까요? 계속 활용해야 될까요? 활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2차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1차에서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현출할지, 어떻게 끌고 와서 사용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차 끝나고 나서 기득권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법리들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험을 보셨는데요. 지금 공부를 동차 때 열심히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하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차에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요. 동차 때부터 2차에 대한 논점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미 요 기득권 넘어가는 시점에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득권에서 1년 더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내 실력이 더 올라가겠죠? 그럼 합격할 때는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이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 점수가 합격 커트라인 좀 근처라고 해서 조금 애매하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다음에 1차부터 다시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차에 합격해버린 거예요. 이미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차 때 배운 게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최종적으로 기득권부터 합격까지 동차 때부터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 위에까지 실력이 오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더 낮은 부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내가 합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위의 방식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아래 방식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위의 방식으로 동차 때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지만 우리가 높은 실력으로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희망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동차까지 남은 2개월 남시대 기간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차 수험 보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